네, 이어서 수업 연속하겠습니다. 자, 제16조. 자, 주요 시책. 우리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 자, 여기 뭐 키워드 잘 보십시오. 주요 시책이야.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 관련된 중요한 거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시킨다. 자, 요거야. 여기 좀 잘 나요. 소관 주요 시책은 정답 매년. 요걸 살짝 갖다 놓으면 5년 갖다 놓으면 아니야. 매년 소관 주요 시책은 매년 수립 시행한다. 그러면 소관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사람 누구니? 정답 보건복지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장이야. 됐죠? 자, 시행령 3조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 시행.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장은 자, 수립한 보건의료 관련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관한테 제출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자,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말 누구? 보건복지부장한테 제출한다. 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장이.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보고하는 게 몇 가지니? 한 가지, 두 가지야? 두 가지지. 그렇지.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과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말 보건복지부한테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살짝 이걸 매년 가로치고 2월 말 보건복지장관 가로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럼 뭐야? 추진 방안, 추진 결과. 알았죠? 이거 가로 문제야. 네, 이렇게 가로 공부하기. 자, 25년도 여러분 경기도 문제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25. 보건의료 기부법. 자, 가와 나에 옳은 것. 자, 보건복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5년. 두 번째, 보건복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을 몇 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매년 1년 수립해야 한다. 됐죠? 이렇게 가로 문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처음 보니까 가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자, 17조. 자, 지역보건 의료계 수립. 자, 우리는 이 키워드 봐봐. 여러분 있잖아. 키워드 뭐니? 지역이야, 지역. 지역보건 의료계 수립이야. 그럼 뭐 지역의 왕은 누구야? 지역을 운영해 누구야? 시장군수총장이지. 알았어? 자, 시도의사, 시장구청장이야. 자, 지역보건의료계 수립은 자, 시도의사 및 시장구청장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확정됐잖아. 되면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겠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은 누가 하니? 정답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알았죠? 시도의사 또는 아니야. 또는 아니라 야, 또는 아니야. 및. 알았습니까? 및.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죠? 시도의사 및 시장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끝. 됐죠? 지18조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18조 2 봐봐. 2. 국회에 대한 보고. 자, 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장관은 자, 매년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그다음에 16조대로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그다음에 전년도 추진 실적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두 개 팩트. 시험은. 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이런 내용을 누가 보고하니? 보건복지장관이 보고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뭘 보고해? 매년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됐습니까? 1번. 두 번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에 대해 추진 방안. 전년도 추진 실적 확정한 후 실적. 3. 시험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지. 국회된 보건복지망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이 아닌 것. 뭐 1, 2, 3, 4. 얼마 좋아. 문제 만들게. 알았지?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문제를 만들 패턴 내가 이걸 적어놔요. 빨간 글씨로 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문제 다 여러분 문제풀이 시간에 다 이제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렇게 책을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이제 기억에 다 나는 거예요. 알았죠?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복하잖아? 내가 봐봐. 수업 끝나면 또 반복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기억에 아주 잘 납니다. 알았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19조. 비용의 보조. 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 보조하는 건 누구야? 국가야, 국가. 이거 몰라도, 야, 국가야,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 그거 물어보면 국가죠. 알았습니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좀 패턴 이해하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몰라도 이게 답이 다 나온다니까. 자, 20조. 보건대 정책심의위원회. 자, 보건대 정책심의위원회. 이거 시험 잘 나오면 이것도. 위원회. 자, 위원회 지금 처음에 이제 나와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 요거 중요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야. 보건복지부 소속 이거 아니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야. 알았지? 소속에 보건의 정치심의위원회를 둔다. 자, 됐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다. 보건복지에 둔다. 이거 틀려. 자, 그럼 우리는 21조 보건의 정치심의위원회 구성. 시험 잘 나와요, 구성. 자, 옳은 것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 고르시오 이거예요.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들어가야 한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틀린 거죠. 아니. 됐습니까? 두 번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차관이야? 장관. 세 번째, 위원은 누가 위촉하니? 야,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 자, 우리는 보건, 기본법, 모든 의료관계법 등등에서는 거의 위원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해. 알았습니까? 90%예요. 알았지? 나머지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몇 번 하다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나머지 스페셜한 것만 내가 다시 별도로 강의해 줄 거야. 알았죠? 됐습니까? 임명한데 등등등 위원과 사무했던 위원은 같은 수로 뭐 한다. 나와 좀 있다. 이제 2호와 3호는 같은 수. 자, 21조 위원회 구성. 1.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수석 공무원 누구냐 이거야.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누구냐? 이게 시험이야 이게.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 수석 공무원. 자, 그다음에 아까 있죠. 2호, 3호 얘는 뭐야? 같은 수죠. 그럼 이호는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 소비자, 환자 관련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이래서 주전한 사람. 세 번째,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뭐니?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약사의 단체가 있죠. 근데 여기는 간호사 단체 있다 없다? 없죠.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호야, 1호. 자, 1호가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좀 이따 다시 다음 파트에 나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자, 사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고, 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있죠. 시행령 4조 보건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아까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것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뭐니? 해당 기관이잖아요. 여기는 자 다음 갖고서는 말하는데 이 경우 복수차관 있잖아. 보건복지가 하면 차관 1차관, 2차관이 있어. 없던 데에 차관 한 사람이 있고
근데 복수차관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장이 지정하는 거야. 해당 기관의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자, 그럼 뭐니? 1.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뭐, 왜? 해서 돈 줘야지, 돈. 기획재정부. 이 교육시켜야지, 교육부. 셋. 과학기술부. 보건의 정책의 모든 게 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차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 안전부 차관이 차관. 다섯 번째, 환경부 차관. 여섯 번째, 고용노동부 차관. 일곱 번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에요, 처장. 근데 여기 뭘 말하면? 차장. 야, 이 차장. 이게 시험 나와요, 이게 시험. 차장 아니야, 처장이야, 처장. 알았습니까? 여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야, 그게 처장이야. 그렇지? 여기서 7개. 자, 반드시 메모리. 자, 아까 우리가 실무위원회 둔다 그랬죠? 분과위원 실무. 자, 우리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위원은 이내 위원이야. 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누구니? 보건복지부에 지명하는 거야. 다 아까 그랬잖아. 다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위원은 자, 관계중 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건 읽어보시고. 여기 중요한 거, 실무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됐습니까? 위원장은 보건복지 소속 공무원단에 속한 사람 중에서 누가 보건복지 장관이 지명하는 거야. 그래서 실무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만 아까 했죠. 구성 인원, 꼭 반드시 메모리를. 정책. 시험 잘 나옵니다.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자, 어디 소속?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복지부 소속? 아니다. 위원장 누구니?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뭐니?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25명. 됐습니까? 이런 것들 됐죠? 자, 그다음 실무위원회 넘어가고요. 실무위원회 넘어갑니다. 자, 임기. 우리는 임기 있어, 임기. 임기 쉽게 잘 나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한번 정리할 거 있어. 임기가 2년이 있고 2년, 3년이 있어. 알았지? 2년, 3년, 5년. 근데 2년, 3년이면 알았어요? 어떻게 더 많아? 2년이 많아, 3년이 많아?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지금 내가 얘기 못해. 자, 앞으로 2년, 3년짜리를 내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줄 테니까. 됐어요?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음. 우리 이제 보건의료에서 보건의료 정치심의위원회 임기는 몇냐? 위원회 임기가 얼마야? 2년. 알았지? 자, 해촉. 자, 이거는 해촉이라는 것이 법에 다 나오는데, 자, 해촉은 뭐니? 너 잘못했으면 그만두게 하는 거야. 읽어보면 다, 알았어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보건복지부는 해촉할 수 있다. 한 번, 그래도 한 번. 이거 안 읽어봅니다. 다 똑같아요. 자,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촉. 생각해봐.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 있으면 해촉. 세 번째,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급하게 사유를 하나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냐고 인정되는 해촉. 4. 내가 하기 싫어. 의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 됐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문제 시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위원 해촉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처음 수업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시험이야, 이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에요, 기능. 이게 시험이야, 기능. 자, 다음. 보건의료정책심의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아닌 것. 부정문, 아닌 것. 그럼 뭐니? 자, 심의 내용. 1. 보건의료 발전계. 2. 주요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 정책. 4. 보건의료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의 역할. 5번째. 올해 4월 17일 날 신설된 거야.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양성 규모. 이게 들어왔어요. 반드시 메모리.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건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들어와 있어요.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올해 25년도 시험에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상이 아닌 것 눈에 보이지 오늘. 정답 몇 번? 여기 안 보여? 몇 번? 얘는 어디야? 아까 했잖아. 보건의료 발전 계획. 아까 있었지. 그거야. 내가 이거 보건의료 발전 얘 있잖아. 메모리면 답까지 엄청 많이 나와. 틀린 답 풀어야 되나. 알았어? 쭉 됐습니까? 자, 22조. 됐죠?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이야, 기능. 2항이야, 계속해서. 자, 2항. 이게 작년에 없었던 법이야, 이게 지금 생겼단 말이야. 위원회가 1항 5 사항을 심의할 때는, 자, 수급 추진. 자, 수급 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 그럼 일단 수급 추계위원회가 뭐냐? 이게 다시 나옵니다, 이게 법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복지장관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자, 누가? 생각해봐. 내가 이걸 모르겠어. 자,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의료 양성 규모에 따라서 누구하고 협의하니?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교육법령. 몰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1항 5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 그럼 이렇게 또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충청권 문제야, 충청권. 다 숨어 있는 거. 어떻게 나온지 알아? 봐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옳은 것. 그럼 뭐냐, 여기서 우리는. 1항 5. 아까 뭐야? 바로 법 바꾼 거. 정답. 직종별 보건의료 인력 양성 규모. 이렇게 찾는 거. 이게 처음에 이런 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알았어? 이런 게 서울 충청권에서 그런 게 문제가 이런 게 다만 있죠. 이런 문항에 다만 이렇게 있죠. 이런 게 숨어 있는 들 문제 그런 것들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데 어떤 걸 반영해? 1항 5. 아까 있죠? 이거 내용을 반영한단 말이야. 또 여기 있죠? 자, 1항 5 사항을 심의할 때, 여기 아까 그 내용이야. 심의할 때 수급 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할 법령, 아까 1항 5호. 그걸 반영해. 존중해 줘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제가 문제 풀이 때 다시 또 나옵니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강의 협조.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 키포인트 합니다.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해당하는 사람은 1.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돈 교육시켜야 돼요. 교육부 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4. 행정이죠. 행정, 안전부 차관. 5번째 환경이죠.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 안전 차장, 처장. 처장. 됐죠? 자, 21년도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문제. 보건의료 기법상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포함된 구성 옳은 것. 식품의안전 처장이죠. 국가보험 차 있어 없어요? 국무조정 있어 없어요? 교육부 차관 있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한 몇 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됐죠? 기본적인 우리가 틀을 나오는 거는 계속 나오고 이렇게 나머지 변방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거 마치면 고득점. 자, 23조 2. 이게 수급추계위원회야.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만든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내가 한번 팁을 줄게요. 새로운 법령은 그 해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1년이 넘잖아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갑니다. 23조 2. 수급추계위원회. 보건인력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 정답.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둔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 직종별 수급추계위원으로 둘 수 있는 곳은 어디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소속. 됐죠? 장관 소속입니다. 직종별 수급추계위원. 그럼 뭐니? 그 직종은 뭐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 의료기사. 됐습니까? 그럼 아닌 여기에 수급추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간호조무사, 그리고 등에 뭐니? 안경사, 뭐니? 정보관리사.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잘 봐. 그게 혐의야. 됐지? 우리는, 됐죠? 추계. 자, 안경사 아니야? 여러분, 의료기사와 의료기사 등은 같아? 틀려. 등은 누가 있니? 안경사. 보건의료 행정관리사. 그죠?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지. 알았습니까?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그 다음에 간호사만 있지. 간호조무사 있어, 없어? 없지. 됐죠? 자, 23조 2에. 그러면 수급추급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냐면, 심의. 해당 직종의 국가 단위, 지역 단위. 3. 보험을 정하는 직종의 전문 과목 및 진료 과목별 수급 체계. 그럼 수급 체계에는 이런 사항을 심의하는 거야. 국가 단위, 지역 단위, 직종의 전문 과목 및 진료 과목 수급 체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 수급 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서. 1명 포함 15명이야, 15명. 자, 오늘 아까 25명 기억나죠? 15명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수급추계위원회는, 우왕 봐봐.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자, 이건 봐봐. 보건복지장관이 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서 뽑는 거야. 위원 중에서. 그 위원 중에서 뽑는 게 뭐, 여기 있잖아. 봐봐. 1, 2, 3호야. 1, 2, 3호인데, 자, 6번째 봅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장관이 위촉하는 거, 위촉. 임명하는 게 아니야. 위촉하는 거, 위촉. 자, 위원회를 위촉한단 말이야. 근데 위원장은 누구니? 이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거, 호선. 이해됐어요? 자, 보건이 위촉한단 말이야. 다만, 7일 이상의 기간을, 여기 7일이라는 건 메모리 정리, 7일. 내가 7일을 정리하는 거지. 여러분, 7일.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사람이 뽑아주세요 했어요. 각 단체에다가. 불구하고 다음 각호 단체,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안 할 수도 있잖아. 없단 말이야. 그럼 회의를 해야 되잖아. 이해됐어? 없을 때는 상후단에,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급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뭐니? 상후단이 뭐니? 아까 상후단이 뭐니? 아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이 구성하는데, 자, 수급추급위원회는 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알았어? 그게 후단이란 말이야. 상후단.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추천을 안 해줬잖아. 7일 이상 기간을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뭐니?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과반수 아니더라도 위원 중에서 위촉해서 수급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 그럼 7일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기 다른 거 없어. 알았지? 7일. 7일 이상 이거를 정리할 거. 됐습니까? 그럼 여기 1호 보건의료인 등등 2호 3 여기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7일 이상 하는 것 정리. 자, 나머지는 자, 그러면 우리는 8호와 8호. 자, 8항에 보면 자, 수급추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2, 3 이렇게 있죠. 특히 1항 경제, 보건, 통계, 인구학 등 수급추기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읽어보시고 이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 7일이라는 거 하나 됐죠. 보건복지장관 소속이다. 그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왜 이 문제는 그 정도만 공부하게 되냐면 여기 있어요. 봐보세요. 25년 4월 17일 날 생겼지. 시행일에 봐봐. 23조 2의 개정 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체계에 관한 사항 등등등에 관한 사항은 27년 1월 1일 넘기지 않은 범위에서 보건복지 정하는 야 27일 1일 이거는 그때 가서 약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것만 정리 좀 해주시면 되는 거 알았죠?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급위원회. 이런 문제가 있다, 출제가 있다, 낸다 안 낸다 잘? 안 내. 잘못 냈다 괜히 문제 됐을 수 있어요. 됐지? 법을 잘 알면 모르는데 대부분
기본적인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되게 깊숙한 거를 잘 손들지를 않아요. 근데 처음에 잘 애매하게 좀 변별 있게 이제 내달라고 요청해요. 각 지자체부터. 그럼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 다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2, 3조 3이야. 이거는 상관이 없어. 전혀 법하고는. 이건 공부를 해야 돼. 2, 3조 3은 의료인력 수급주 센터, 축센터. 자, 그러면 처음에 의료인력 수급주 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니? 정답? 보건복지 장관. 끝.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뭐야? 1번, 2번 있죠. 정답.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 출연 등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반드시 메모리. 의료인력 주급센터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 장관 해당되는 곳은 반드시 2개. 됐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보건복지 장관은 등등 관련 여러분 있잖아. 내가 이런 건 이제 별로 강의를 안 하는데, 자, 우리는 뭐 항상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다 있다, 100%. 있다지 없다가 있냐 하기 말도 안 되잖아. 알았어요? 이런 거 읽지 않습니다, 앞으로. 항상 모든 거는 행사 일부, 전부, 시험 나오진 않지만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야, 뭐 없다가 어디에 나오냐, 이런 거는. 있다지 다. 알았어요? 다 있다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앞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보건의료 인력수급센터는 누가 지정 운영할 수 있어? 보건복지 장관. 어디? 공공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2개 반드시 메모리. 자, 4장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 등 이렇게 있죠. 입니다. 자, 보건의료 자원 관리 등. 자, 여러분 이 파트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키포인트 먼저, 제가 왜 이 키포인트 먼저 꺼내놨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4자 보건의료 자원 관리 등.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 수험생이 거의 다 틀렸어. 제가 처음 22년도 강의할 때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지? 답을 못 찾았어, 나도. 근데 이렇게 나온 거야. 이 타이틀. 보건의료 자원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야,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건의료 자원 관리 법령은 24조, 25, 26조, 27조, 28조. 이 내용이 보건의료 자원 관리야.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보건의료 다른 내용 하나 싹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건의료 자원 관리는 이런 법령이 있다는 거 정리해. 자, 2번째, 이거야. 자, 이 내용은 있잖아. 읽어보면 다 알아. 근데 이게, 야, 국가지방단체야? 국가지방단체. 이건 보건의료원. 자, 국가지방단체. 누구냐, 국가지방단체. 그 다음에 여기 있지. 국가지방단체. 근데 얘 하나는 같은 법령에도 기술평가는 보건복지 장관이야.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계속 많아. 주체가 누구냐? 이거 정리하는 거야, 주체가. 알았어요? 내용은 있잖아. 중요하지 않아. 나오지도 않아. 주체가 누구냐? 야, 내용은 그대로 그 내용이 다 살아있는데 뭐 그 내용을 공부해? 자, 그럼 하나하나 법령 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건의료 자원 관리 법령은 얘네들 정리 좀 해주시고, 알았어요? 자, 2번째, 다 국가지방단체야. 근데 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에서 지식과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 발견은 국가지방단체의 업무고, 기술 평가 누가 하니? 항상 있잖아. 이거 정리해. 자, 평가 누가 하니? 거의 다 80, 90% 보건복지부서야. 알았지? 나중에 이제 또 갑니다. 하나씩 이제 그런 것들은. 자, 오늘 내가 그랬죠. 야, 모든 발전 계획은 다 몇 년짜리야? 5년이야. 그 다음에 어디 4년짜리 하나 있어. 뭐니? 지역보건법. 알았죠? 그 다음에, 모든 수립 행정기관에 맨 앞에 1번, 2번은 뭐 항상 뭐가 있어? 추진계획, 추진방법. 그 앞에 내용은 다르지만 항상 추진계획, 추진방법이 있어. 알았지? 그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별로 안 나와. 네 밖에 안에 있는 내용을 잘 공부하게. 됐어요? 자, 됐죠?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 이런 법령이 있다는 거 정리하고, 모든 것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은 보건의료인이고, 기술의 평가는 보건복지 장관의 업무다. 요 정도 정리하고 이제 하나하나 법령 공부합니다.
자, 여기 있죠. 보건의료인의 양성. 야, 양성이야. 누가 하니 몰라도? 국가지방자치. 자, 그래서 생각해봐.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시험 나왔다 그래. 박스 딱 들고 그렇게. 그럼 내용이 뭐냐? 자, 우수한 보건의료 양성, 보건의료 자질 향상, 교육 등 필요한 시체를 강구하는 내용은 정답. 보건의료 양성이지 뭐. 다 이런 거야. 이거 공부할 수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어. 읽어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무조건 이게 또 공부를 해요. 하지 말. 그런 건 내용이 다 있잖아. 뭐만 공부해? 국가민주지방단체.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지금부터는 국가지방단체, 보건복지장관, 질병관리청장 이것만 감별해주면 끝. 알았어? 여러분 이따가 뇌자, 감정 9만 처음 들어보죠? 감정이 몇 개가 있어? 9만 개가 있어. 그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따 9만 개 다 보여줄 거야. 문제 다 풀려. 근데 그걸 외우고 있어. 자, 그러면 자, 그러나 수업식 때문에 내가 읽어 가는데 보건의료인이 공부할 때는 이거 머릿속에 담지 말란 말이야. 여기 답인데 이게 뭘 외워. 근데 모르는 사람 그걸 외우더라고. 공부하더라고. 답답하게. 여기는 뭐만 공부해? 이거만 기억해. 알았지? 지방 및 국가지방단체만 기억하면 돼. 자, 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이야. 자, 얘는 뭐니? 얘는 보건의료인이야.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간의 상호 협력. 보건의료 협력 아니야. 끝. 자, 자, 이게 있잖아. 이건 내가 실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어. 우리 책이 없어. 유인물 다 줬죠? 유인물 피세요.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있어요? 다 폈죠? 자, 본주 신설. 25년 8월 26일 날 이게 법이 딱 올라온 거야. 이 책은 벌써 그 전에 다 끝났고 25일 엊그제가 아니야. 이걸 내가 강의를 할까 말까? 보니까 시행령이 있잖아. 이게 중요해 또. 여러분 나중에 시행령이 중요해. 이게 있잖아. 시행령이 대부분 여러분들 시행령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내가 이제 하겠지만 공고문 있죠. 공고문을 잘 보면 시험 보기 시행 2개월 있으면 2개월 전까는 시험 안 나오고 그 전 거 되고 아니면 그런 거 없으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공부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별도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법이 개정되면 이게 언제부터 돼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쭉 설명인데 이거는 이제 내년 26년도 2월 27일이야. 2월 27일. 2월 27일에 우리는 서울 반드시 해야 되고 경기는 4월이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험이 3월이다? 그러면 기준에 만약에 2개월 전이다 이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내보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공고할 때 내용을 기준이 언젠가 항상 뜨게 돼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무조건 시행일 전까지 공부해 줘야 돼. 이해됐어요? 나중에 또 자세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25년 8월 20일에 올라왔는데 자, 볼까요?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야.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고 얘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야. 소속으로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준다. 그럼 처음에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어디다 두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소속. 됐습니까? 그럼 보건의료 업무조정위원회 심의 내용이 뭐야? 심의. 그럼 생각해봐. 이 심의 내용은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조정.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간의 협업,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정위원장이 심의에 붙인 사항이야. 근데 키포인트도 이거야. 1호 2호.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있잖아. 이게 뭐니? 보건의료원 간에 뭐니? 의사. 그 다음에 한의사. 그치?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또 의사 중 의사가 간호사. 또 간호사, 의료기사. 이런 업무 조정이 있잖아.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야. 그런 거가 예민해서 업무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거야. 그걸 어디다 보건부 장관 소속으로 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봐봐, 1호.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 자기의 구체적인 범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보건의료 인력 간 협업과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야.
알았습니까? 하도 그냥 지지볶고 막 하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는 거야. 정리해 주려고. 요게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만들어진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는 볼까? 자, 사망의 위원장 한 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야, 이건 좀 위원장 한 명과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 구성. 자, 네 번째. 위원장 차관이야. 보건복지부 차관. 차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거야, 지명.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보건복지부 차관. 시험 나오는 거 차관. 위원장 50명. 한 명과 부위원장 3명.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 됐지? 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 봐봐.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은 자, 1, 2, 3, 4 있어요. 쫙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자, 뭐 하나만 기억. 자, 봐봐. 보건의료 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보건의료 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법 의료기관 단체. 뭐니? 자, 보건의료 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없니? 20명 이상이야. 나머지는 뭐니 다? 10명. 면허적 있는 사람? 10명. 됐어? 그럼 여러분, 이거 10명짜리 공부할 수 있다? 없다? 뭐야? 20명 있는 거 반드시 메모리. 하나만 하면 다 되지. 됐어? 20명. 20명은 이 사람들이야. 나머지 다 10명이야. 됐죠? 이거 잘렸는데 유인물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았죠? 자, 다른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8번 봐봐. 업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니? 보건복지 장관? 차관이야. 차관은 2학년 때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 장관에게 보고해야겠죠? 보건복지 장관은 이를 어디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면 끝. 나머지는 나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여기 봐. 여기 있죠? 시행일 2020년 2월 27일 날 시행하는 거야. 됐습니까? 보통 경기도 시험 그에 보면 다 4월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됐죠? 중요한 것만 하면 돼. 다른 거 읽어보고 내가 하는 것만 정확히 알 것. 자, 27쪽. 자, 27쪽입니다. 볼까요?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야. 자,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역할도 자, 1. 국가지방단체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상호협력. 이거 뭐 읽어봐 이게. 읽어보면 두 번째, 국가지방단체는 기본적인 보건료 수요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누가? 국가지방단체. 됐습니까?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역할 분담. 이건 자, 그 타이틀만 아는데 얘는 국가지방단체다. 있죠? 자, 또 있죠? 국가지방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보건 누구야? 국가지방단체. 네 번째,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 정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요. 자, 28조 보건의료 기술직이야. 잘 봐.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은 두 사람 아까 했잖아. 야,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 발전 누구야? 국가지방단체야. 야, 보건의료 기술 평가 누구야? 보건복지장관이야. 됐습니까? 이거 달라. 이런 게 시험이야. 됐죠? 됐지. 평가 보건복지장관. 보건의료 기술 발전 누구야? 국가 및 지방단체. 됐지? 자, 제 5장. 자, 5장 갑니다. 이제 5장은 자, 그 다음에 아까 제 1순위 법 있죠? 제 5장이 시험 잘 나온 거에 두 번째. 알았지? 두 번째. 자, 우리는 보건의료 제공 이용은 자, 봐봐. 잘 봐. 제 1절과 제 3절이 있어. 알았지? 1절과 3절이 있다. 야, 여기 노래가 아니다, 이건. 1절, 2절, 3절이 있어. 그럼 1절은 있잖아, 이거야.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 좀 있으면 막 틀면 음악이 나온단 말이야, 1절이.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 두 개가 있어, 두 개. 자, 볼까 한번?
여기 있어.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 자,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 29조야. 국가지방자치단체. 자,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자, 잘 봐. 여기 냄새 좀 난다. 국가지방자치는 보건의료에 관한 뭐니? 인력, 사람이야. 시설이야. 물자 등 보건 의료 자원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생각해봐. 야, 국가지방자치는 보건의료에 관한 뭐니? 인력, 시설, 물자. 이게 다 보건의료 자원이란 말이야. 처음에 보건의료 자원 골라라 하면 3개 골라주면 되는 거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가? 국가지방자치. 됐어요? 지금까지 배운 건 다 국가지방자치지. 아까 하나 빼놓고 기술평가, 보건복지장관. 자, 또 있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니? 행정, 재정상, 조치와 급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안 말이야. 다 할 수 있다야. 됐죠? 여기에 보건의료, 이거 하면 됐고요. 자, 30조. 응급의료 체계, 응급의료 체계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국내 치료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한다. 야, 뭐만 응급의료 체계는 어디야? 정답. 국가지방자치 기억하면 되지. 이런 건 공부할 필요도 없어. 뭐 내용이 다 있잖아. 이해됐어? 됐지? 자, 그럼 우리는 보건의료 제공 이용에서 2절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 평생이야, 평생. 그 다음에 자, 여기 타이틀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뭐가 있어요? 평생이 있고 뭐가 있어? 주요 질병관리, 주요. 알았어요? 주요 질병이야. 자, 주요 질병 체계 알면 나머지는 평생이야. 알았지?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